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별특강의 주제는 보드게임과 친해지기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보드게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 별특강 가족들은 보드게임 즐겨 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한 5, 6년 전이었을까요? 보드게임 카페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친구와 함께 보드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게임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특강을 들으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드게임에 대한 추억처럼 보드게임은 뭔가 생소하고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 보드게임과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먼저 듣고요. 보드게임 전문샵의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킬로그램당 23,000원으로 주문은 이츠제주닷컴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츠제주를 검색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보드게임과 친해지기입니다. 우리 별특강 가족들은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는지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또 해봤어요. 혹시 알고 있는 또는 즐겨 하는 게임이나 보드게임 하고 계시다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평소 보드게임에 대해 궁금한 점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드게임 전문샵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일단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은 그 소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니, 일단은 저는 보드게임, 이 보드엠의 대표 일을 하시는데, 예. 이것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방송국, 타 방송국에서 지금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어떻게 보면 투잡인데, 네. 버리는 원전만 들어도. 어떤 게 본업이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다른 방송국에서 작가 일을 한 건 10여 년이 좀 넘었고. 아, 10년이나 넘으셨구나. 예. 이 보드엠 관련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4년 남짓이셔서. 네. 횟수로 따지면은 메인은 작가였는데. 네. 지금 제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비중을 보면은 좀 이제 비등비등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이 보드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예. 근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보드게임과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원래는 온라인 게임이나 네. 콘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네. 한 5년, 6년 전쯤에 우연한 기회로 보드게임을 해보게 된 다음에 굉장히 재밌죠. 게임이란 거 원래 다 재밌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보드게임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는 그리고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떤 구성품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 과정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영화를 즐겨보다가 네.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보니까 아,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라는 좀 일종의 이제 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제 약간 과장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게임류보다는 네네. 하루 종일 이제 보드 게임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쪽으로 계속. 예. 그러다가 이제 좀 기회가 닿아서 사업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된 거죠. 흥미가 좀 있으셨네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저는 방금 이렇게 뭐 보드게임 얘기하니까 그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 어떤 보드게임이 나오는 영화 주만지. 아, 주만지. 네. 예, 그렇죠. 맞죠? 그게 예. 보드게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영화처럼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지만 네네.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소재는 보드게임이 맞죠. 예. 그런 게임을 이제 하는 게 보드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영화를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드게임이 뭔지 좀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드게임. 네. 사실 이제 또 보드게임이 외래어니까 조금 대안처럼 판놀이. 판놀이. 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서 좀 무리하게 판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드게임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게임의 한 갈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럿이 적당한 공간에 모여서 구성품들을 뭐 보드라든지 카드 혹은 뭐 조그만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 구성품을 늘어놓고 네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대부분 이제 모이는 장소는 우리나라는 뭐 바닥도 좋아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테이블 위에서 많이 하니까 네. 테이블탑 보드 게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 보드 게임이 언제 처음 생긴 거예요? 사실 개념으로 뭐 어느 나라에서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간다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손에서 쥐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구성품들을 갖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예 그때부터도 이제 뭐 돌멩이 갖고 굴리면서 바닥에 그렇죠. 출거는 그런 것도 네. 사실 보드게임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이제 50년대나 40년대 들어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긴 하고요. 네. 또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그 캐러비안의 해적 보면은 네네. 1편인가 2편인가 보면은 그 주사위 통 넣고 해적들이 배 위에서 이렇게 주사위 굴리는 아, 게임이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예. 그걸 페루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뭐 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잉카 문명 당시 때부터 나온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예, 굉장히 재밌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죠. 깊네요. 예. 산업적인 부분을 따지면 조금 더 세분화가 되겠지만 제가 거기는 또 조사를 못 해왔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윷놀이? 그렇죠. 이런 걸로 좀 윷놀이 될 참 수가 있을까요? 명절 때 많이 하고 예, 대표적인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음. 실제로 윷놀이를 조금 대중적인 패키지로 해서 수출용으로 만든 사례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수출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정도로 윷놀이가 예.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보드게임 종류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윷 4개 갖고 네. 앞뒤의 조합에 따라서 뭐 전진하고 하는 거니까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진 않고 또 외국 하면 이제 주사위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앞뒤가 정해진 막대기 하면 또 참신하기도 하니까. 예.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또 예쁘겠네요. 예. 그 실제로 보셨나요? 그 게임 보드게임 예, 해보셨어요? 지금은 품절이 됐는데 네. 어차피 윷놀이여서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예.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종이에다 찍찍찍 그린 거 아니라 네네. 캐릭터들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그 캐릭터들 네네. 뭐 사용하고 윷도 이렇게 커다란 나무 윷이 아니라 약간은 좀 팬시하게 만들어서 접근성이 쉽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그 있죠. 보드게임은 참 그 이렇게 캐릭터들이 예. 되게 예쁘고 맞아요. 멋있고 그림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굉장히 좋죠. 네. 저희 그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네네. 그런 뭐 사진들을 보면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달까요? 실제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플레이를 할 시간은 너무 없으셔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냥 해요. 소장용으로도 만족하시는. 예. 유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소장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업종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딱히 소장용으로 제가 그냥 따로 갖춰놓은 건 없고 제 컬렉션이 그냥 판매용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판매하다가 내 컬렉션 해야겠다 그냥 뜯어서 새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드게임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은 좀 보드게임 자체가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비싸지 아무래도,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온라인 게임이나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을 특히 얘기를 할 때 어쨌든 물론 요즘엔 다 유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드게임은 구성품들이 들어가거든요. 물성이 들어가고 또 아까 캐릭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캐릭터들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도 있고요. 네네. 또 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종이나 나무 구성품, 플라스틱 구성품 다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원자재에 가까운 구성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이 높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는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성품들을 만든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해요. 특히 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품이 단촐한 카드 게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내가 그리고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규칙이랑 그림 들어갔다고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 보통 한 가격대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카드들로만 구성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요. 10,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 후반대. 20,000원, 30,000원인데 패키지나 여러 가지 기타 소에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보드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구성품이 좀 화려하다 싶으면은 한 5, 6, 7만 원은 호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좀 스페셜 에디션 느낌 나는 거는 10만 원 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행을 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절판된 게임들.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 못 구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옥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치상으로는 한 거의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것도 있는데. 100만 원씩이나? 예.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례로 또 어콰이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어콰이어라는 게임? 50년대에 나온 게임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1950년도에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규칙도 쉽지만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테마 혹은 이런 호텔 인수합병에 대한 테마를 재밌게 다뤄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인데 재밌는 것이 이 게임이 지금도 나오긴 해요. 구하기가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판본이 새롭게 나온 거죠. 근데 예전에 나왔던 판본의 구성품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 빌딩 같은 것들이 실물처럼 있었고. 실물처럼?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단종이 되면서 희소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때 시가로는 한 5, 6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한 10만 원 중반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일단 그런 거를 절판된 걸 구하려면 어찌됐든 그렇게 사이트를 뒤져서 커뮤니티에 한번 의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해외를 통해서 직구를 한다든지 직접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겠군요. 그렇긴 하죠. 근데 게임을 하고 싶다면 굳이 이제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임을 구입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저는 아까 건축물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창 많이 했던 게 부루마블이거든요. 부루마블. 예. 참 추석 명절 때도 친척 동생들이랑 참 많이 했었고.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많이 했었고.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부루마블, 아까 윷놀이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카드 게임의 범주로 넣을 수 있겠지만 고스톱도. 예. 워낙 이제 어르신들이 판돈을 걸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의미가 변질되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속성으로 보면은 고스톱도 카드 게임이죠. 많이들 했었죠. 참 어찌 보면 보드게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게임들, 아마 연상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임들이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산업화가 되어 있고 유행을 타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서너 가지는 빙산의 일각 중에 꽃대기의 그 얼음 조각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분야가 크고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에는 이 보드게임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나요?
아무래도 해외의 보드게임들이 조금 소개되는 네. 그런 과정들이 인터넷 발달되면서부터니까 딱 그 시기 맞물렸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후반.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저처럼 네.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네. 아울러 이제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을 한글판들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는 업체들도 서서히 늘어났고, 이제는 정점이죠. 우리나라에서 직접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유통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되어가는 그런 활로에 있어요. 아. 굉장히 산업적인 면면으로 봐도 네. 굉장히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며칠 전이었나요? 몇 달 전이었나요? 부산에서 게임 관련 지스타 있었죠. 네, 행사가 예.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보드게임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진출을 하고 거기서 많이 볼 수가 있었나요? 예, 보드게임관을 매년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드게임관이 따로 그 지스타 내에 공간이 있어요. 네네. 지스타는 사실 이제 온라인의 콘솔 게임 기반이긴 한데, 네네. 근데 올해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죠. 게임 뭐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참여 안 한 업체들도 있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좀 지스타가 위축된 분위기였다는 것이 중평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급부로 보드게임 에어리어는 조금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예, 새로운 게임들도 많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게임들 지스타 오시면은 막 한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한 판 할 수 있는 이런 서클이었는데, 보드게임과는 일단 앉아서 하니까 네. 게임이든 뭐든지 좀 쉬자 이런 취지로 오셨다가 또 즐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 보드게임은 한 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 판을 하는데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 엄청나게 거예요? 다양하죠. 아마 그 젠가라고 나무 젠가. 토막 빼는 게임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납니다. 예. 그 게임이야 뭐 누구 하나가 나무 토막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니까 네네. 짧게는 뭐 한 2, 30초면 끝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간단한 게임부터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전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너 시간 넘기는 건 기본이고, 조금 극단적인 경우지만 하루 종일 하다가 판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 다음 주 수요일쯤 만나서 계속 이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예. 보드게임도 있나요? 예, 그런 형태의 게임도 있어요. 그건 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그렇게 하루를 지나도 계속 다음 판으로 이어가자, 그 다음날? 수요층이 많은 장르의 게임은 아닌데, 네. 이렇게 역사적인, 뭐, 실제 역사를 반영한 그런 전략 게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보드게임이 단순한 어떤 그런 게임의 법칙만을 이용한 게 또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나 철학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들도 많이 있군요. 그렇죠. 테마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담겨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주얼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브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뭐 지분을 사고 파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우주여행도 할 수 있고요. 뭐 바다 탐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네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치료를 하는 그런 테마도 있고, 뭐 되게 무궁무진해요. 아, 예. 정말 그 게임의 어떤 배경이 예.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개발하는 분들도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대단하죠.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도 자연스레 생겨요. 야, 이거 재밌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뭐 노트에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을 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잘 팔리는 게임을 만드는 분들은 해외에도, 이젠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늘어나지만 스타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아, 대표하는. 보드게임에서 이제 잘 팔리기 위해선 디자이너가 중요한가요? 예, 메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걸 발전시키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아무개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을 때, 저 가수 노래는 잘 불러, 믿음직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어떤 디자이너가 제품 만들었을 때, 저 사람 게임은 믿음직하지, 이런. 믿을만하지. 예, 스타 시스템들이 생겨서 그분들도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수많은 테스트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여러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 연령층과 이렇게 더불어서 계속 해보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만드는 과정 같기도 해요. 디렉터가 있고, 오리지널 스크립트가 있고. 이런 예. 얘기를 들으니까 예. 보드게임이 왜 이렇게 고가의 게임도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구성품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요. 그것만은 아니죠. 수많은 놈이 단순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오늘 방송에서 보드게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해외 유명한 그 게임 디자이너? 예. 누가 있습니까? 아마 게임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카탄의 정착자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육각형으로 구성된 땅에서 이렇게 길도 만들어 나가고,
집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인데 네. 그 게임을 만든 분이 이제 클라우스 토이버라는 독일 작가예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치과기공사 출신이었는데 아, 그분도 굉장히 이색적인 일을 예. 하고 계시다가 보드게임 쪽으로 그렇죠. 전향을 하셨나 보네요. 그 말씀드렸던 카탄이라는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탄이 뭐 바다를 여행하는 테마로 바뀌기도 했고 네. 당연하겠지만 이제 온라인 버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다 그 카탄 관련된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떤 가족의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이 됐군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디자이너는 누가 또 요즘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유명해지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거명을 했을 때 이제 딱 와닿는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네. 10월에 독일에 있는 에센 지역에서 박람회가 있거든요. 네. 박람회 때 이제 전 세계에서 온 회사들이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하곤 하는데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지금 이제 지사처럼 한국에 있는 문스터라는 프랑스 회사, 문스터 네. 게임 아시아가 우리나라 디자이너 중에 김건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건희 씨. 예. 그분이 만든 고려라는 게임이 있어요. 고려? 사실 이제 게임은 원래 그렇게 나왔는데 프랑스 제작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그래도 한국 디자이너가 만들었으니까 네네. 타이틀 한번 고려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예. 제공해 줬네요. 그래서 올해 SM 박람회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완판이 되었죠. 아. 되게 재밌는 풍경이었어요. 그래 저희는 이제 고려라는 그 표현이 익숙한데 외국인들이 막 고려 이러면서 이색 예. 뭔가 좀 색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발음도 특이하기도 하고 예. 디자이너인 김건희 씨도 가셨었는데 막 그 완판된 게임 박스 뒤에다 막 사인해 주시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많이 컸다. 뿌듯하셨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접 현장에 가보셨나요? 그때? 예, 저는 SN 박람회 매년 가는 편이에요. 아, 그 보드게임 박람회가 이제 SM 박람회가 이제 대표적인 것 예. 가운데 하나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월 달에 역시 독일에서 뭐 뉘른베르크 쪽에서 또 이제 아이들 게임 위주로 진행되는 박람회가 있고요. 네. 프랑스도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주종국인데 또 수시로 뭐 한두 가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그런 컨벤션들이 있고요. 미국 지역에서는 8월 달쯤에 이제 그 마니아들 위주로 진행하는 젠콘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 젠콘이라는 예. 것이 있군요. 국내에서도 규모의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면 소소하게 컨벤션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 9월 달에 나름 저희 이제 제 회사 이름이 보드엠이니까 네. 보드엠 파티라고 해서 여러 이제 동료 업체들 모여서 새로운 신작 발표하고 같이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미국이랑 유럽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주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보드게임의 주종목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합니까? 약간 그것도 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유럽 쪽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전략적인 게임들, 유로 스타일이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 그게 유로 스타일이라는 예, 표현이고. 게임의 진행이 약간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고 네. 꼭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뭐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루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모노폴리라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선형적으로 가는 거죠. 한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약간 미국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구분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혼재가 되었죠. 어찌 보면 미국식이 처음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그럴 않을까? 수도 있다고는 드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견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네. 약간은 그런 부분에 동감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방식을 좋아하나요? 미국 방식을 좋아하나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이게 딱 정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다양한 문화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잡식성이잖아요. 진짜 보드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풍조가 또 오히려 이제 디자이너들이 참신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쇼핑몰과 제작사 운영하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한 5, 6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예. 보드게임 카페가 참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어디서 이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지고요. 예. 그만큼 많이 이제 이렇게 산업적으로 많이 쇠락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보드게임 카페가 많이 사라지면서 표면적인 업종들이 없어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이란 것 자체가 조금 사장세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드게임 카페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 프랜차이즈가 조금 쇠퇴를 한 것뿐이지 사실 보드게임 카페가 좀 이렇게 쉽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게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다 보니까 쉬운 게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죠. 젠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실 거예요. 순발력 게임인 할리갈리라는 게임. 네. 그런 게임들은 설명하기는 좋은데 사실 쉬운 게임들이 또 쉽게 질리거든요. 금방 있다가 이제 자리를 뜨니까 네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만큼 요금이 배당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지고 하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들은 타협을 한 거죠. 도박장 같이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몇 개 이제 횡행하는 그런 카페들은 도박과 좀 병행 혹은 약간은 좀 이면 그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었겠네요. 예, 아주 화들짝 놀랄 정도였죠.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 재밌다던데 갔더니 네. 도박장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됐는데 요즘에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르니 죽자 카페를 가느니 내가 사서 그냥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랑 건전하게 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드게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카페가 약간 진통의 시기를 겪었고요. 요즘엔 또 홍대나 이런 데 측면으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반면교사가 되어서 좀 새로운 영업의 태세를 갖추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 대표님께서는 뭐 이런 카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훨씬 좋으시죠. 저는 어떻든 보드게임이 많이 알려지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저도 그 보드게임이랑 온라인이나 콘솔 게임이 아주 다른 분야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쨌든 게임의 범주를 함께 묶을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디자이너들이 보드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디어들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포커싱이 다 중고등학생들의 그 시간 배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중독된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보드게임은 지금 중독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우리는 피해갔냐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네네. 어쨌든 같은 범주이고 뭐 칼을 뭐 과일깡 됐으면 과도지만 찌르면 살인 무기인 것처럼 게임도 적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자금에 조금 너무 매도하는 경향이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예.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이 그 일명 게임 중독법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종교계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렇죠. 갈등이 번지고 있고요. 예. 게임 업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아마 뭐 제가 신희진 의원을 독대에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 취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뉴스를 보면은 오해다 역시 네네. 중독이라는 것이 진짜 중독돼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지 뭐 게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결과는 지금 뭐 지스타 때의 그런 업체들 참가 상황이라는 걸 보면 벌써 약간은 좀 움츠려 들긴 했거든요. 네. 취지야 어쨌든 조금 그 과정을 잘 풀어서 혹은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갓 꽂혀 쓰듯이 중독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온 거는 사실 신 의원님의 그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독이라는 것 자체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함부로 말할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중독. 말 그대로 뭐 밥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이 청소년이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본다면은 게임은 안 하지만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본다고 그래서 뭐 어머님이 우리 애는 게임은 전혀 안 하고 드라마만 본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 아이도 드라마 중독이니까. 네. 과유불급이라는 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게임에 억하심정이 있으신지 사실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면면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 기사를 보니까 게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잘 이해하고 받아주길 원하나?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이 서명한 분들의 100%가 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시면 저부터도 지금 다른 온라인 게임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 그들 입장이 되어볼 수는 있거든요. 함부로 귀하게 만든 그리고 또 이제 즐겁자고 만든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한 활용이 좀 왜곡되었다고 중독이라고 딱 네이밍을 하는 거는 네네. 분명히 억울할 만한 일이긴 하죠. 그렇군요. 네. 오늘 별별 특강은요. 보드게임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오늘은 보드게임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보드엠의 대표 유재혁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댓글을 좀 볼게요. 댓글 보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우리 노래 나갈 때 우리 박성재 PD의 남동생이 예. 군복무 중인데 휴가 나왔을 때 예. 보드게임을 이제 좀 이렇게 사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 좀 유행인가 봐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뭐 부대 내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요청 배송지가 군부대인 분들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보드게임이란 걸 알게 됐지만 가끔 그 생각은 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짬밥이 되는 선임이 허락을 한다면은 소일거리로 보내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은 책 읽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뭐 운동 빼곤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공평하게 진행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선임이 뭐 다시 굴려라 이러면 또 다시 굴릴 수도 있겠지만 다 양해를 해준다면은 괜찮은 소일거리인 것 같긴 해요. 아까는 다시 군대를 가게 된다면 게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군복무를 해봐서 알지만은 정말 그 군대 내에서는 뭔가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보드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합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데 더 좋을 것 같고, 네. 서로 간의 친목도 더 좋아지게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그러니까 너무나 낯선 사람들끼리 했을 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가 오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행성적인 부분은 알아서 없애야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좀 캠페인을 할까. 너무나 이게 사행성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때뜸 도박 아니냐라고 딱 단정지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진짜 10원이라도 그런 건 걸지 않고 차라리 설거지 내기를 해라 집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라면 사올 때 저기 편의점 갔다 오는 그거 내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사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만 잘 조율된다면은 건전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댓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2.5님께서 카탄이랑 클루를 엄청 열심히 했더랬죠. 루미큐브도 열심히 했어요. 루미큐브는 사서 집에서도 한다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보드게임을 사서 한다는 개념이 카페가 한창 횡행했을 때는 네네. 카페 가서 하면 되지 와서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생각나는 거죠. 밤에도 아른아른. 이거 집에서 뭐 애들이랑 해도 좋겠다. 뭐 남편이랑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생겨난 거죠. 남늘보님께서는 우리나라 윷놀이도 일종의 보드게임이죠. 라고 하셨고. 그렇죠. 빠른재벌님께서는 장기, 바둑, 체스. 예, 아주 오래된 그쵸. 보드게임이죠.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제가 역사적인 근원 잘 모르겠어요. 예, 바둑이나 체스는 뭐 옛날 중세시대 때도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댓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행복시아님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시면 보드게임 동호회 검색하면 여러 개 동호회가 운영 중입니다 하셨거든요. 예, 동호인 모임도 참 많아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시간 정해서 네. 뭐 장소 대관해가지고 뭐 주말 모임 갖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그 보드게임 할 때 몇 명 이상이 모여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뭐 서너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 일부분일 뿐이고 네네. 많게는 뭐 10명 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약간 빙고 형태의 게임 같은 경우 스트림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예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인가요? 예, 그냥 한 명의 진행자와 뭐 참여할 수만 있다면은 종이와 연필만 있다면 그냥
시트지와 연필만 있다면은 무제한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독특한 개념이죠. 혼자 할 수 있는 보드게임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판 깔아놓고 어떠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점수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면서 상황들을 조정해가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약간은 마니아성 게임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게임을 여럿이 할 때 이제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가 나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인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결과를 성패를 내는 그러니까 실패 혹은 성공하는 그런 협력 게임도 있어요. 아.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아, 교육용으로? 예. 그 협력을 하는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제가 테마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창궐한 바이러스를 뭐 제거한다는 게임 그게 미국에서 나온 팬데믹이라는 게임인데. 팬데믹? 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 3, 4년 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게임이 이제 상황 가정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점점 이렇게 과학자 혹은 뭐 의료 치료자 이런 역할을 맡고 함께 그 바이러스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경쟁이 없어요. 아. 예,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공하면 성공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여서. 아, 그러면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군요. 예. 그래서 실패하면 굉장히 씁쓸하긴 하고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성공하면 또 그 성취감, 짜릿함이 굉장히 좋죠. 아, 어떤 게임일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팬데믹 보드 게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게임을 저희가 다른 업체분들과 함께 중고등학생들 방학 프로그램으로 함께 한 적도 있었어요. 아, 방과 후 프로그램인가요? 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도 하고 팬데믹의 경우에는 제가 겨울방학 때 네네. 몇몇 학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제 멘토랑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이들이 보드 게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처음엔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가 좋았나, 강사님 연설 시간이 좋았나, 무슨 마리토 시간이 좋았나 해보니까 네. 늘 상위 랭킹이더라고요. 이 보드 게임 했던 그냥 시간이. 게임을 했던 시간이. 예. 아. 반응이 굉장히 좋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죠. 보드 게임 방법을 알려줄 때.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 가운데 보드게임이 가장 예. 상위의 랭크가 그렇죠. 됐었다 예, 이거죠. 예. 아, 그렇군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으로 보드게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양성 코스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도 큰 것이 하나 운영되고 있고. 네.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교육도 있는데 아마 보드게임 지도자 과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코스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보드게임이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또 게임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교육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갈래가 있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국내에서 보드게임을 만들면 조금 노골적이었죠. 뭐뭐로 배우는 영어, 뭐뭐로 배우는 수학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네. 막 손을 흔들면서 소개하는 그런 보드게임이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게임들이 이제 조금은 인기를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방점이 결국에는 과목, 교육으로 찍혀 있으니까 네네. 아이들도 재미없고 더더군다나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재미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보드게임 즐기면 어떠냐. 어차피 거기에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심? 협동심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게임을 배웠을 때 이렇게 피동적으로 뭔가 감상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해간다는 것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농담처럼 그런 얘기해요. 이거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전략 게임 하다 보면은 이거 치매는 안 걸리겠다.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검증된 바는 없는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진짜 치매는 염려 없을 것 같아. 그만큼 약간의 고행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게임을 할 때 이기려고 막 전략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 내가 놀자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만큼 지적 만족감이 되게 커요. 아, 예.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으면 게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까? 그 일례를 들자면은 저도 역사 쪽 과목이라든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보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유라시아 쪽 역사를 많이 알게 됐고 왜냐면 배경 같은 게 그런 테마들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심지어는 전 요리도 좀 알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요리 게임도 있거든요. 아, 요리로 된 보드게임도 있나요? 그러니까 요리를 테마로 한 거죠. 아, 요리를 테마로 하는? 여러 가지 매칭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뭐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게임 하면서, 아, 이게 재료가 원래 이런 걸 이렇게 섞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뭔가 게임을 하면서 예. 내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수능 점수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은 못 해드리지만, 아이들의 뭐 주변 지식이라든지 뭐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 보드게임은 전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별특강 주제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왜 우리가 휴일에 쉬는 날에 예. 보통 쉴 때 누워 있거나 예. 혹은 뭐 TV를 보거나 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있는 예. 편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이 보드 게임을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보드게임이 뭐 아까 혼자 하는 게임처럼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제의적으로라도 몸을 일으켜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서 자리를 잡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요즘엔 그냥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되는 세상인데 네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생각을 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거 자체가 게임이 주는 재미만큼의 또 다른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게임을 할 때, 보드게임 할 때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게임을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플레이를 할 때 조금은 매 눈이 될 필요는 있긴 해요. 좀 옥석을 가리고 좀 냉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일로 보이시는 거군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못합니다. 아, 너무 좋아서 아. 어지간하면은 너무 재밌고 좋다 이러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쪽 같아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마다 다 재밌다고 하니 네.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다 재밌고 좋네요, 진짜. 예. 아니 저는 이 게임의 영향인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유 대표님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지금 굉장히 그 동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끔씩 웃음이 나올 때는 어떤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예. 이 게임하면서 약간 그 왜 우리가 젊게 살기 위해서는 철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그게 꼭 이렇게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젊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회적으로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보드게임을 아무 말 안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앉아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보다 훨씬 연하인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아, 어린 친구들이랑도. 예, 아무리 봐도 조카뻘인 친구들이 형형하며 따라주는 고마운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네네.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분들이랑도 되게 막역하게 친구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보드게임 만나서 앉아서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확실히 보이지 않게 이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떠세요?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한다는 건 어찌됐든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의 머리, 이게 두뇌 회전 속도가, 나보다 훨씬 더 좋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요즘 애들은. 그거는 이제 아마 대학생 정도가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로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데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그 겨울방학 동안에 한 여러 학교를 돌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중고등학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고등학교에서 한 2팀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고등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중학생이어서 각오를 좀 해야겠다. 중학생들은 더 이해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결과는 중학생들이 훨씬 이해를 더 잘하죠. 아,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군요. 예, 대단했어요. 참 독특한 경험이었고 한편으로는 고등학생들이 어땠냐면은 자기 차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책상 밑에서 뭘 꺼내가지고 쓱쓱 쓰는데 보니까 문제집이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이제 연령차에 따른 뭐 그런 전략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2, 3학년이 되면은 머리에 큰 부분이 그렇죠. 입시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올 운신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안타까운 면들이 예. 또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생님께서 지스타 보드게임이라고 사진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이 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네요. 좋죠. 진짜 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한번 보면.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예. 친구들도 보이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다 웃고 있는 얼굴도 보이고요. 예. 재밌어 하죠들. 이게 뭔가 이렇게 게임을 다 할 수 있게 테이블 위에다가 보드게임이 올려 있나 봐요. 녹아져 있나 봐요. 예. 일단 보드게임을 뭐 하려는 그 환경은 조금 넓지만 약간 테이블은 좀 필수긴 하죠.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지스타 보드게임에서는 운영을 했었고, 유이왕 게임도 보드게임인 거죠? 남늘보님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인. 유이왕이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러죠. 그렇죠. 저도 사실 정확한 로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또 시생님께서 고려 게임. 예.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카드 게임이군요. 예, 카드 게임입니다. 고려라고 해서 진짜 그 고려 시대의 테마는 아니고 타이틀만 이제 고려로 해서 네네. 약간은 좀 가상의 세계를 테마로 해서 만든 게임인데 원래는 이렇게 인물들을 사용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 건물 사용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학자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인물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임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네네.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제안으로 또 많이 바뀐 거죠. 뭔가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뭔가 멋있습니다. 특이하고요. 그림이 네. 예쁘죠. 네, 그림을 예쁘고요.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게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다고요. 예, 지금 어지간해서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진.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희소 가치가 높아졌다고 듣고 있어요. 한정판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양산으로 대형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시생님께서 밑에 또 카탄 게임이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올려준 사실은 카탄 2인용 카드 버전인데 왜냐하면 또 이제 하나의 게임이 인기가 있으면은 뭐 확장판이라든지 또 유사 테마로 바꾼다든지 약간의 그런 변형들이 있거든요. 네네. 요건 이제 둘이서 하는 형태로 바꾼 카드 게임 버전이에요. 어쨌든 카탄 맞네요. 그렇군요. 자, 네. 게시판이, 잠시. 네. 이게 또 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게임도 올라와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게임이에요. 예. 그렇군요. 행복한 맘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우리 박성재 PD가 적어주다가 전 그걸 보고 읽으려고 했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이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쳐주십시오. 네. 저희 아들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보드게임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셨어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과 과정과 연결되어서 네네. 딱히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게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교과 과정과 연결시킨다는 건 사실 그게 보드게임 범주를 이미 넘어서 교구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히려 무리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차라리 같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즐겁게 하신 다음에 잘 도닥이시면서 수학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아까 뭔가 그 영어 단어 외우기 보드게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소는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끝나고 나서 뭐 점수를 정산하는 그런 게임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산술적인 머리가 좀 발동하는 거지만 네네. 그런 걸로만 구성된 게임을 찾기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 잘 보내시고 유대감을 가지셔서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대로 매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드님과 게임 하시면서 대화도 좀 하시고 소통도 그렇죠. 좀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드님의 어떤 그 수학을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 소개해야 되는데 읽어주시죠. 아사토르님께서. 네. 상당히 매니악하지만 외국에선 규모가 큰 워해머 40K를 합니다. 두 번째 올리셨습니다. 네. 상당히 매니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요? 워해머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갈래인데 미니어처 게임이거든요. 미니어처 게임? 네, 그래서 구성품들이 이렇게 막 도색되어 있고 정말로 마니아들만 하는 그런 게임이고 사실 또 이제 보드게임 범주와 따졌을 때 약간은 다른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뭐 또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미니어처 게임도
보드게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매니악하시네요. 예. 저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별특강 가족들 가운데서 보드게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게시글 보니까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시고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우리 별특강 가족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평소 이제 이 보드게임 관련 업계에서 계시니까 예. 어떤 질문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딱 떠오르는 게 진짜 한번 해보신 보드게임들이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진짜. 예. 왜냐면은 제가 상대하는 많은 고객들은 이미 보드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네네. 어떤 보드게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예. 어떤 보드게임을 경험해 보셨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5시 6분 2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별특강 주제는요, 보드게임과 친해지기입니다. 앞서 질문을 좀 드려봤잖아요, 저희가. 예. 카랑카랑님께서 부루마블 해보셨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예. 앞으로 관심이 많이 갈 것 같다고, 아이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드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검색해보시고, 뭐랄까, 좀,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설명 좀 보시고, 예뻐 보이시는 거 사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예. 보드게임을 어떤 걸 고르면 좋을지. 예. 지금 뭐 예뻐 보이고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이런 걸로 고르면 되는 건가요? 보드게임은? 사실 또 기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고 네네. 또 각자의 기준이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을 하실 텐데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으니까 아마 네.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게임. 제일 무난한 거는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터넷 자료실 같은 데다가 번역된 규칙서를 올리기도 하지만 꽤나 많은 게임들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뭐 로컬라이징을 해가지고 요즘에 라이센스 게임으로 한글판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네. 마니아들은 사실 또 요즘 영어들 워낙 잘하니까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임들을 직접 사서 플레이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족들과 같이 할 경우시라면은 한글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이센스 된 게임들을 찾아보시는 그거 위주로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박스 커버 같은데 영어로 된 게임이 하더라도 밑에 부제처럼 한글 네. 제목이 달려 있으니까 네네. 대부분 한글로 나온 게임들과 뭐 오리지널 수입된 게임들은 구분이 가니까요. 일단 한글판 게임들로 기준으로 찾아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니님께서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땅 따먹기 하는 게임도 해보셨고 이야기 연결하는 것도 해봤고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부루마블이나 윷놀이 같은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략 게임은 0 하셨어요. 전략 게임이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도 전략이라는 그 명칭의 범주 때문이긴 한데 네네. 생각을 해보면은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임도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데니님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략 게임을 이미 해보신 건데 조금은 더 이렇게 심화된 게임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뭔가 이렇게 계단을 밟듯이 이제 전략 게임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본인이 굳이 이렇게 취미가 안 땡기고 네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싶은 거를 무리해서 해보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쉽고 그런 레벨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취향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뭐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임들 가운데 또 재밌는 거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왠지 그 오늘 특강 주제인 보드게임과 친해지기와 예,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데니님께서 지금 제일 자주 하고 있는 건 수도쿠. 예. 이것도 보드게임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셨어요. 넓은 범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수도권 퍼즐인데 1인용 퍼즐인데 그 뭐 신문지 일간지 같은데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볼펜 갖고 푸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 수도크를 약간 보드게임 형태로 변형해서 혼자서 푸는 퍼즐이 아니라 네. 경쟁 형태로 바꾸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넓은 범주의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유 대표님께서는 보드엠이라는 이
곳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업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가요?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이가 좀 돈독한가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은 살짝씩 예민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 제작하는 업체들끼리는 참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아, 예. 사이가 좋아야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네. 만드는 게임이 A, B, C고 네네. 저쪽이 만드는 게임이 D, E, F라면은 네네. 어쨌든 사람들한테 소개돼야 되는 건 A부터 F까지니까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제 9월 달에 했었던 저희 나름대로의 컨벤션 때 보덴 파티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작 업체들이 한 대여섯 군데를 모신 건데 네네. 시간도 좀 바트게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와주셔서 오셔서 마치 이제 각 그 오신 사장님들이 직접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인들이 다 이제 그 파티를 주관한 것처럼 팔걷고 10시부터 6시까지 그냥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하셨었거든요. 같이 즐기시고 또 끝나고 회포 풀러 가고 뭐 이러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연대해서 보드게임이라는 문화 자체를 붐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는 사이가 좋은 편이죠. 같은 예.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예. 거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동반자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표로 부장님께서 카드 트레이닝 게임의 고전은 매직 더 게더링이 있죠. 아, 예. 매직 더 게더링. 역시 또 국내의 큰 제작사에서 지금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약간은 또 이제 보드게임과는 다른 범주지만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또 프랜차이즈이긴 해요. 상당히 마니아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예. 저는 보드게임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단순한 게임들은 가끔씩 하거든요. 예, 예. 음. 스마트폰으로도 얼마 전에 아까 그 브루마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컨버전한 게임이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의 게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이제 실상 생활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네네. 보드게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글을 어떤 걸 소개해 주실까요? 예, 늘봄남 님께서 라비린스 우봉고 도둑잡기 애들이랑 많이 했어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도 없나요? 안 그래도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좋은 게임들 참 많이 하셨었고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진짜 제가 이런 추천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행여나 제가 또 하나를 언급했을 때 그거 만드는 회사분 아닌 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자제분은 없으시지만 예. 나중에 자제분이 생겼을 때 예. 같이 하고 싶은 보드 게임이다. 예. 어쩌죠? 저희 회사 게임만 생각나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다면. 저학년 용은 아닌데 러브레터는 게임을 저희가 요번에 저희도 원래 이제 수입 전문 회사였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 좀 수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라이센싱 하에서 만드는 거에 대한 비전들이 생겨서 일본 작가의 게임을 하나 라이센싱을 했는데 이렇게 러브레터라는 게임이에요. 네. 저학년 아이들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게임 플레이 시간도 한 5분밖에 되지 않는 네.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고요. 뭔가 그 전략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게임인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략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소위 말하는 운 같은 요소도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나 A부터 Z까지 전략으로만 돼 있으면은 수련자들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네네. 역시 또 이제 흥미를 쉽게 잃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운적인 요소도 있어서 적절하게 같이 하기 좋은 게임이고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학년들과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할리갈리 같은 것도 네. 너무나 이제 뻔한 추천이긴 한데 사실 뻔하긴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분명히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리갈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서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게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PPL처럼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쿼리도라는 게임도 쿼리도요? 예, 네. 약간 이제 그 추상 전략 형태의 게임인데 그런 게임도 추천할 만하고요. 진짜 많네요. 너무 뭐 한두 가지를 찝기에는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봄남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별별특강 이제 정말 그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예. 가져봐야겠어요. 보드 게임과 말이죠. 예. 보드 게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드게임 참 개념도 생소하고
모지라고 보드게임이 뭐 하나의 명칭이 아니라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사실 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들 검색을 해보시겠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산업적인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개개인이 접하기에 좋은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보드게임이 워낙 마니아적인 취미이어서 이제 수집가들도 많다 보니까 블로거로서 이렇게 자기가 보드게임 했던 거에 대한 체험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뭐랄까요. 좀 검색을 조금만 더 집요하게 하신다면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 검색을 할 때 저는 참 그 난해한 게 뭐냐면요. 예. 검색어를 뭘 쳐야 될까?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블로거들의 글을 그냥 보드게임 4글자만 치면은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검색어를 치면 조금 더 쉽게 그 블로거들의 글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이런 게 있겠네요. 요즘에 보면은 블로그들이 대부분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니까 포털 사이트 내에서 블로그 검색만으로 제한을 두어서 네네. 거기서 보드게임 하면 아마 결과가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일부 명칭 특별하게 이제 와닿으셨던 게임들 명칭을 검색어로 넣으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포스팅한 글 가운데서 이런 게임들 또 있나요? 뭐 할리갈리 같은 게임 또 있나요? 하면서 또 유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검색의 묘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 그 검색창에서 카테고리에서 블로그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보드 게임을 치면 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보드 게임만 포스팅하는 그런 블로거들의 네. 포스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뭐 저희 보드엠도 나름 괜찮을 거고요. 네. 제품에 대한 설명들도 있으니까. 네. 그 보드엠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boardm.co.kr이고요. 네네. 예, 말 그대로 보드 그다음에 뒤에 그냥 알파벳 m 네. .co.kr이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는 facebook.com/teambm이에요. 네. 약간 찾기 어려워서 아마 검색으로 보드엠을 찾으시면 될 거고 한동안 조금 좀 침체하긴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좀 알리자는 저변 취지로 네네.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BM진이에요. BMZINE.co.kr로 오시면은 저희 나름의 웹 매거진인데 업데이트가 하도 안 돼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예. 전 세 군데를 다 들어가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근데 페이스북이 예.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대세니까요. 네. 예. 그 뭐 친구 맺기를 해야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아, 저희는 그 페이스북에서 보드엠은 그 개인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지.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서로 이렇게 아. 상호간으로 그 친구 맺기가 아니라 그냥 네. 라이크만 눌러주시면은 네네. 뭐 일반적인 소식들 보실 수 있고 또 아울러 거기에 이제 많이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또 유명하신 그 유저분들이니까. 아니, 네. 저는 또 그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유 대표님께서 이번에 별별 특강 출연하신다고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아, 예, 예. 거기 밑에 또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렸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네, 맞아요. 보셨군요. 네, 그걸 보고, 이쪽으로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그 동반자적 느낌이라는 것이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유저들도 좀 공유하는 부분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말 그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리고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느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건전한 취미 나 혼자만 하기엔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서 네네. 조금은 더 많이 대중화되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이런 얘기 좀 해달라 뭐 잘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뭐 메시지나 응원 뭐 방송에 대한 어떤 모니터나 그런 건 안 올라오나요? 저 아는 분은 네. 보드게임이 대한민국을 살릴 거라고 소리 높이 외쳐달라고 얘기하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분은 뭐 어떤 분인가요? 뭐 업체 관계자신가요? 업체 관계자신데 역시 뭐 제 멘토 같은 분이에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게 참 인상적인데요. 보드 게임이 참 좋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예, 맞아요. 아니, 이분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보드 게임이 참 좋다라는 얘기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조금 세부적인 걸로 가보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드는 느낌이 재밌네, 좋은 취미다 이걸 떠나서 가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인데 이거
이거 파니?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갖고 싶은 거죠. 아, 하고 나서. 예. 혹은 이거 만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굉장히 너무나 영리하게 그런 로직들이 짜여 있고 네네. 또 그 끝에 재미를 주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먹고 산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한 거죠. 그냥 게임 잘했어, 뭐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일종의 컬처 쇼크죠. 아, 저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고 나면은 집에 가서 누우면 이제 아른아른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가서 내가 며칠 전에 보드게임이라는 걸 해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또 보드게임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타임머신이죠, 말 그대로. 아, 그렇군요. 예. 늦저녁에 모여서 한판 하자고 했는데 막 새벽 동 트는 걸 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시간 더 잘 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얘기를 좀 돌아와서 앞서 보드게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보드게임 유저들의 어떤 블로그를 활용을 해보는 방법, 거기서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예, 예.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점인데 네. 보드게임은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만나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보드게임을 한번 해보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어느 커뮤니티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데 가셔서 모임 같은 데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모임을 참여해보자. 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낯설겠죠.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 모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좋은 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유대감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호대우를 해주시고요. 아,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시는군요. 예. 열린 마음으로. 저희 매장도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럴 때도 가급적이 원래 그래야 되지만 정말 친절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알려드리려고 애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동호회 활동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보드엠이라는 이곳에서도 그런 동호회 활동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시나요? 사실 저희는 커뮤니티 활성화는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네. 예,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뭐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활성화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뭐 인포메이션과 구입 위주로 가시는데 네네. 요즘에는 또 이제 페이스북이 워낙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재밌는 거는 제한 외국인들도 꽤 그래요? 그분들이 특히나 또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영문으로 된 걸 찾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구하기 힘드시니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앞서 그 좀 동호회를 좀 참여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게 예. 직접 느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회사들이 주관하는 그런 컨벤션이라든지 모임 이벤트가 제 생각에는 아마 2014년부터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업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게임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막상 오는 사람들이 한 20-30명이면은 네네. 소위 말하는 뭐 대관과 관련해서 수치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에 저변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만 있으면은 한 200-300명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100명만 오더라도 굉장히 큰 모임이거든요. 네네. 그런 모임들이 아마 속속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심 갖고 뭐 몇 가지 채널로 이렇게 보드게임 정보 접하시다 보면은 인근에 혹은 조금 뭐 대중교통이나 차 타고 나가시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주말에 괜찮은 그런 행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바깥으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의 장이 열리겠군요. 그렇죠. 보드게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주인이 초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간 약속 정해서 만나야 되는 게 참 요즘답지 않죠. 요즘에 뭐 온라인 게임 하면은 뭐 한 새벽 2시에 뭐 어디 서버를 접속해 그걸로만 끝이지만 보드게임을 하려면은 시간 약속 정해가지고 뭐 우리 집으로 오거라 아니면 어디 무슨 카페에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소소한 거 해보자 이런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매력적이죠, 보드게임이. 참 그래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많이 하죠. 아무래도 편하죠. 네.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뭐 어디 휴가를 갔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좋죠. 최고죠.
그럴 휴가 갈 이제 때 들고 가야죠. 그리고 명절날 해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고요. 휴가 때 들고 가는 게 필수입니다, 진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것도 예. 참 재밌는 놀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해보시는 게 제일 첫 걸음이긴 해요. 심지어 이제 그 처음 경험을 하실 때 누군가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설명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어려워,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진짜 보드게임은 체험으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네네. 뭐 민폐가 나만 이해 못해서 제일 그 장애가 되는 게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길 예. 것 같아. 다들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 못해서 민폐가 되느니 그냥 나는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같이 함께 쉐어링하고 싶으면은 하면서 나를 익숙해지는 것까지 선배들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셔도 아주 독특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 네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을 듣는 과정 가운데 어려우셔도 해보세요. 소위 말해 이제 라운드라고 하죠. 한 라운드, 두 라운드 돌다 보면은 네네. 점점 빠져드셔가지고 가르쳐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야지라고 막 불타오르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한울 아라빠님께서 동호회에서 남녀 성비 어떻게 되나요? 솔로분들에게 힘을 이렇게. 이게 좀 매니악한 취미의 딜레마긴 하죠. 네네. 그 남성 비율이 참 현저히 많지만 네. 오히려 그런 분야의 모임 가운데서 여성 비중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는 돌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5, 6년 되다 보니까 20대 중후반 때 뭐 모태솔로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오덕들처럼 일상을 보내시던 분들이 그래도 짝지를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네네. 아내분과 함께 나오시는 뭐 그런 전환들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혹시 유 대표님도 예. 보드게임을 통해서 지금 부인을 만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지는 이제 않고.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참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던지. 지금은 그러면 같이 하시고 같이 그러시나요? 이제 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불타오르죠. 처음에 보드게임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이거 허락 안 받았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원래 영화 쪽 일을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영화 홍보일. 네. 그래서 이제 좀 환심을 사려고 게임 가운데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테마의 게임이 있거든요. 감독 섭외하고 해서. 네네. 그걸 보여주면은 또 신기해 여기겠지 해가지고 데이트 장소에 들고 나갔는데 문제는 그 게임이 좀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 박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민망해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사실 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보여주려고 한 건데 처음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어? 막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파이터입니다. 예. 그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예. 쉽게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좀 더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경우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라는 스타일의 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제 아내가 거의 끝판왕이에요. 예. 그렇군요. 후자인 경우였군요. 예, 오죽하면은 거의 설명을 안 듣고 하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고 아주 뭐 승률도 좋고요. 지금은 우리 유 대표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했다 하면은 열정적으로 하시죠. 그렇군요. 예. 구포나루님, 윷놀이 보드게임의 일종 맞습니다. 예. 네. 윷놀이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 네, 그렇습니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보드게임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5시 33분 46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지금 막 듣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려요. 보드게임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쿼리도라는 게임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올려주셨네요. 네, 그 드라마에 나왔던 모 드라마에 나왔던 네. 예. 뭔가 좀 이게 보드판이 굉장히 좀 값이 나가 보이는데요. 예, 목재로 돼 있어서 네. 격조가 조금 있어 보이고 그게 드라마 컨셉과 맞는다고 생각해서 PPL을 진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네네. 게임도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고요. 이 보드게임 자체를 산업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들이 수출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었는데 지난해 정도를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리고 또 일단 건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 방송 시작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보드게임이라는 4글자로 말이죠. 예. 그랬더니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보드게임과 연관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에 보드게임을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몇몇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좀 쇼케이스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기사화되는 것들이 좀 크게 부각되긴 하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허수가 아닐 정도로 실질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어찌 보면 보드게임의 종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주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그렇죠. 좀 다변화돼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끼어가고 있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예. 이 보드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저변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보드엠에서는 어떤 저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저희가 수입 회사로서만 만족을 해왔었던 것을 네네. 제작을 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해외에서 유명했던 것을 라이센스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 기회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은 운이 좋다면 저희도 또 이제 수출할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단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컨벤션들을 저희 동료 회사들과 함께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행사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마 그런 관련 행사들이 궁금하시다면은 특정한 몇 개의 사이트들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몇몇 장소들. 그래서 그런 행사들,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 집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올해 사무실 따로 냈어요. 그래서 사무실 이제 따로 내곤 했으니까 그 방과후 수업 등에서 활용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업 클래스 편성도 좀 해볼 생각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러실 정도가 아니라 애초 취지는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셨었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게임들로 점점 관심들이 막 넘어가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조정을 해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게임이 소위 얘기하는 유저가 되시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막 달래죠. 이건 아이들과 하긴 힘들어요. 괜찮으시대요. 본인이 하실 거면서. 예. 정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겨요. 예.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보드게임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교육자니까 어떤 그런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어서 게임과는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보드게임을 그렇게 많이 재밌어 하시는군요. 그렇죠. 게임의 방점이 찍힌다기보다는 그걸로 통한 효과들이 그러니까요. 어떤지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직접 느껴보시니까 좀 외골 수 있던 아이가 대화를 트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사고가 편협했던 아이들이 다양한 활로를 열어가고 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게임을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은 훨씬 더 잘하고 계시죠. 참 그런 사례를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일들이라 느껴지고 있고요. 저는 그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가 더 좋나요? 외국에 가서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낫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치고 외국을 나가는 게 더 홍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직은 막 이제 차오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다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가는 것 혹은 해외에서 히트를 치고 오는 것 둘 다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중량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종의 좀 뭐랄까요, 사대주의랄까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시선들이 곱진 않았어요. 그냥 따라하기 수준일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해외에서 검증받은 게임들이 제일 유명하겠지,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그런 인상들도 좋아진 편입니다. 한울 아라빠님께서 지스타에서 하는 거 보니 박람회 같은 건 따로 없나 보네요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것이 박람회라는 표현을 조금은 뭐랄까 너무 산업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서
많이 안 쓰고 있지만 뭐 파티, 체험전 이런 식의 형태들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그 유아교육 박람회 종종 하는데 거기에 보드게임 업체들이 종종 들어가요. 약간 그때 출범하는 게임들은 조금은 더 어린 연령층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네네. 유아교육 박람회라든지 약간은 좀 유사한 산업 박람회에 이렇게 함께 그 부스 공유하기도 하고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보드 앤 파티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박람회죠. 오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봄과 가을에 2번 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어요. 거기 파티면은 뭐 그냥 게임을 하는 건가? 보드 게임을 같이 하는 건가요? 또 뭐 어떤 행사들을 그런 게 있어요. 업체들이 준비하십니까? 만들어 놓은 업체들이 새롭게 런칭한 게임을 체험해 보는 시간. 네. 그다음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즘에 그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계속 와요. 이렇게 새로운 게임들 만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제품화 시켜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오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한두 개의 게임만 조금 겉핥기식으로 해보신 분들과 수많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의 그 좀 궤적이 다르죠. 차이가 있겠죠. 예. 처음에는 전자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후자가 월등히 많아져서 상품화되지 않은 게임이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제품이죠. 프로토타입 게임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도 지난 9월 행사 때 했었어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이 뭐 상용으로 나온 게임 못지않게 재밌다 이런 반응도 보여주셨고, 네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 만드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교육 코스도 따로 있어요. 예. 코스도 또 따로 있군요. 예.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숙련된 디자이너들과 함께 만약에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요런 부분들을 다 조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한 몇 주간 강의 같이 하고 수업 같이 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동료 회사가 예, 한 2기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아마 봄쯤에 3기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그 클래스 마지막 때 쭉 적은 수량으로 자기가 만든 게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도 있습니까? 뭐 저는 그냥 가장 쉬운 접근 방법으로 보드게임을 오늘 특강 주제와 같은 친해지기라는 과정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자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수업 활용 부분이 네네.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은 보드게임을 여러 가지 체험해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해 네. 주신 타이틀 좋은데요. 보드게임과 친해지기. 사실 저희도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저희 사무실이 연신내 쪽에 있는데 네. 뭐 인근이라든지 혹시 멀어도 개의치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클래스 단위로 운영해가지고 사실 유저들한테는 조금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보드게임 설명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 네네. 그거 하고 이제 클래스 운영한다니 조금 웃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런 류의 게임도 있다, 저런 류의 게임도 있다, 뭐 이런 류의 대표적인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식의 약간은 좀 체계적인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보드게임과 친해지기. 제가 그걸로 정하겠습니다. 그 과정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저희도. 아, 지금. 그렇군요. 예. 나중에 그 과정이 생기면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 게임을 이제 또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게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창작에 대한 산업의 종점이 진짜 창작인 것 같은데 네. 게임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그 딜레마에 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창작에 대한 머리로 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기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의뢰해 오신 분들 주변에 또 이제 아는 디자이너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이 갖고 온 게임들을 같이 테스트해 보면서 소위 말하는 좀 시장성이 있겠다 이런 게임들을 발전을 해나가는데 사실 구체적인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임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약간 대외비적인 것도 있고 좀 복잡해지기 그렇군요.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긴 한데 사실은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은 이제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네네. 보드게임이든 뭐든 어떤 창작물이든 혼자 만드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고. 네. 특히나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서 이것이 어떤 연령대에 적당한지 또 플레이를 할 때의 밸런스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서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계속 보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수십 번 그리고 또 수십 명의 테스터들이 계속 진행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게임 이거 만들었는데 냅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계획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저희 사실 되게 작은 회사여서 구성품들이 화려한 게임은 아닐 거고요. 네. 아마 조그만 카드 구성품들로 만든 게임인데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 될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보드게임에도 유행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드게임은 어떤 종류들인가요? 글쎄요. 그 패션,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한 뭐 정의를 딱 집어내자면 약간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올해 독일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사위 굴리는 게임들이 다시 또 붐이 일었고요. 아, 그래요? 주사위 굴리는 게임 형태는 또 한물 같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요건 조금 전문적인 건데 일꾼 놓기 게임이라고 해서 일꾼을 놓기 게임. 예. 보드상에 있는 어떤 역할들 뭐 자금을 받는다, 뭐 물건을 산다 이런 해당되는 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구성품을 딱 놔서 네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들 게임이 또 한동안 몇 년 전에 유행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지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다변화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죠. 일꾼도 놓으면서 네. 주사위도 굴리는 이런 네. 식으로. 그 주사위 굴리는 게임은 언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한두 가지 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박람회에 나왔던 대표작들 가운데 그런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브루마블도 주사위 게임이니까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다시 유행을 돌죠. 유행이 예. 이제 돌고 다시 유행이 시작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디자이너들이 예전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은 굴려서 눈이 나온 만큼 가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좀 나오지 않겠나, 나올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새롭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젠 주사위에 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림이 들어가서 뭐 그 그림의 조합으로 뭐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예. 조금 더 새로운 느낌.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이제 그런 게임들이군요. 신경을 쓰게 된대요. 마치 이제 봄, 가을 신상 나온 것처럼 2014년 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예. 정반합처럼 이렇게 다른 게임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가는 거니까. 네네. 사실 그건 이제 창작자들의 고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서 감사하고 있는데 저도 좀 예민하긴 해야죠. 예. 그렇군요. 그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제 보드게임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었고, 예.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별특강을 듣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그 해외에서 진행하는 그런 컨벤션들을 가보면은 굉장히 정겨우면서도 진풍경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까 지스타 사진 올려주셨는데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하하호 웃으면서 네네. 보드게임 하는 거 정겹죠. 근데 해외에서도 그런 풍경은 마찬가지인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호호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요? 요즘에는 얼굴도 보기 힘든, 한국에서는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에 이 사람들이 같이 컨벤션에 손잡고 와서 보드게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저변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들을 어르신과 아이가 그냥 잘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이들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보죠? 제가 약간 과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부모들과 같이 많이 경험을 해봤다면 익숙은 하겠죠. 네.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같이 즐겁게 하는 풍경들을 많이 보는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한국에서 컨벤션 할 때 보면은 약간은 자주 보이는 풍경이 엄마들은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일단은 교육 박람회 이런 거 관련돼서 도움이 되니까 오는데 네네. 뭐 아빠가 데리고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다른 쪽 배우자분들은 표정이 너무너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라는 표정. 예, 빨리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표정이시고 네. 관심들이 없으시거든요. 개개인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거는 뭐 당연히 어쨌든 부모님들도 각자의 생활과 취향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겠는데 보드게임으로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구입하실 때 본인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 애 좋아하겠다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재미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영역대의 게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거죠, 결론은. 애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게임을 사셔야지 우리 애 좋아하겠다라는 게임을 사지 마시고요. 가지고 오시면
게임 딱 던져주시면서 이거 너 게임하라고 샀으니까 주말 때 뭐 개똥이랑 같이 한 다음에 중간고사 성적 올려놔 이러지 마시고 네네. 오면 같이 하세요. 뜯으셔서 규칙서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해 못되는 부분은 이거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계속 디베이트 하시면서 네네. 규칙 익히시고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친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고답적이지만 공부해 그럼 말 잘 들 거예요. 진짜. 예. 그렇군요. 아니 우리 노래 나가면서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다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오셨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울 아라빠님께서 게임에 연령 제한 같은 것들 있나요? 박스 구성품 외관에 써있나요? 폭력성이나 성적인 것, 사행성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거의 아주 드문 경우인데 가끔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국내에서 제작되는 게임들 가운데는 당연히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작되는 게임들은 수요 때문에 네.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연령들이 할 수 있는 가족 게임 위주로 생산이 되고 있어서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수입되는 게임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글쎄요. 저희도 지금 한 몇천 개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 연령 제한이 필요한 거는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수준의 제품들은 알아서 일종의 좀 센서가 되는 거고요. 자정이 되는 거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접하실 수 있는 보드게임 가운데, 뭔가 이렇게 연령적인 성인 대상으로 돼서 문제가 될 만한 게임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 그 보드게임을 겉 표지를 보면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죠. 테마라든지 그렇죠. 이런 판타지 테마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좀 비키니 같은 걸 입은 전사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뭐 딱 그 정도 수준이긴 하고 익숙하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는 또.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울 아라빠님은 보드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바누아투라는 게임이 있네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비누아투라는 비누아투. 게임. 예. 네, 이건 굉장히 보드가 크네요. 이건 또 굉장히 요즘 게임이에요. 아. 제가 지금 생방송에서 많이 놀라고 가네요. 올려주시는 게임들이 굉장히 최근 게임들이 많고 네네. 한창 또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게임들이 많아서 이건 약간 뭐 이렇게 뭐 섬같이 생긴 것들도 예, 있고 생산과 뭐 이주하면서 생산하는 이런 게임들인데 네. 오히려 지금 함께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에 올린 사진 보시면서 네.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은 아나운서님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딱 예, 보시면. 일단 예, 궁금해집니다. 예. 어떤 게임일까?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부루마블과 비슷한 게임인가? 그런 생각도 약간은 달라 들고. 보이죠. 네. 일단은 구성품 자체가.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이 예. 섬에 그리고 예. 여긴 바다가 맞나요? 푸른빛이 도는 게 그렇죠, 바다인가요? 바다죠. 예. 갈매기도 좀 보이고 예. 숫자가 이 숫자들은 뭔가요? 이게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점수를 트랙이죠. 나타내는 트랙이군요. 예. 이게 좀 근데 값이 나가겠네요. 이 게임은 사실 정식으로 그 한국에서 이제 한글판으로 나온 게임은 아니고 네네.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수입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재밌겠네 하셔서 초보자분들이 구입하셨다가는 이렇게 뭐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네. 뭐 설명서도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여느 게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좀 지도가 없다면은 조금 묵힐 게임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 사진 보시면서 보드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그림이 예쁘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만한 게임들도 많이 있구나. 네. 그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예. 번역본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들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돈 한 푼 안 받고 영어에 좀 능통하신 분들이 그냥 영문 설명서를 자신이 번역해가지고 네.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저희 사이트라든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등재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번역했다고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걸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영어가 조금 되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서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할 수가 있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도움을 또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 자, 보드게임 오늘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별별 특강 이어갔습니다.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드게임 취미생활로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별별 특강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